반갑습니다. 1, 2의 연애학 개론. 오늘은요, 재혼을 위한 연애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상담을 요즘 들어서 많이 하다 보면, 그러니까 이쁘고 건강하고 아직은 젊은데 이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들 계세요. 그러니까, 첫 번째 결혼을 실패를 했고, 이제 두 번째 결혼을 준비를 하시면서 이제는 그 돌싱으로서 이렇게 연애를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 그러면서 사람도 만나고 또 이렇게 합니다. 처녀 때랑 느낌이 좀 많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더 상처받기도 하고 더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조언을 좀 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찍었습니다. 자, 1, 2가 생각하는 재혼을 위한 연애의 자세입니다. 자, 첫 번째. 네. 실패한 것에 대해서 인정하라. 네. 우리가 심리적으로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혼을 하게 되면, 일단 상대한테 잘못된 것을 다 미룹니다. 그러니까 뭐, 전 남편이 무기력했어요, 무능력했어요, 아니면 전 남편이 조금 성격이 포악해요, 뭐 이런 식으로요. 이거를 통해서 자기 위로는 괜찮아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요 심리 상태를 가지고 뭐 한 2, 3년을 계속 혼자 그러고 계시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는 연애가 어려워요. 또 새로운 재혼을 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실제로는 어떤 것이 좋냐면 이혼 당시에는 상대를 좀 이렇게 깎아내리는, 그래서 나를 위로하는 그런 심리 상태 좋지만, 이혼이 한 후에 그다음 한 2, 3년 정도 지나면서는 어떻게 자기 반성이요. 내가 그렇게 행동을 해서 그 사람이 이렇게 행동을 했겠구나. 그럼 나한테도 문제가 좀 있겠구나. 그래서 새로운 사람 만날 때는 이런 부분은 조심해야겠구나. 이렇게 해요. 그래서 실패에 대해서 조금 아주 담백하게 인정하시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가장 중요합니다. 아셨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자, 경제적 자립을 해라. 그래요. 사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전 뭐, 결혼을 한 지, 저도 한 20 몇 년 되는데, 재혼을 하는데, 생계 때문에 재혼을 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죠? 그런데 오해를 살 수가 있죠. 내가 예를 들어서 빚이 있다든지 아니면 자립 능력이 없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좋아서 같이 살고 싶고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내 진심이 상대한테는 오해의 소지가 되고 또 부담으로 다가올 수가 있어요. 이러면 사실은 재혼할 때 상당한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이혼을 하시고 그 다음에 재혼을 준비하시는 과정이라면 제일 먼저 마음의 준비 이후엔 경제적 자립을 하셔야 됩니다. 빚이 없어야 되는 건 당연하고요. 일단은 내 아이와 내가 먹고 살 거리 정도는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결혼을 하시거나 연애를 하시거나 할 때 불필요한 오해, 그 다음에 어떤 그 서로 사랑에 어떤 그 금이 가지 않는 선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상담을 하면서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많이 되는 경우들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돌싱녀, 그러니까 뭐 젊은 나이에 이혼을 했고 심지어 아이도 전 남편한테 줬어요. 그래서 겉으로 보면 처녀 같아요. 그런데 남자들이 이 여자를 만나면 부담스러워합니다. 처음에는 이쁘고 또 지적인 모습도 있고 해서 끌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는 남자들이 도망가요. 왜요? 내 생계를 책임지라라는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일은 안 하냐, 너도 일을 좀 해야 되지 않겠니, 너 정도 능력이면 그래도 그 직장을 구할 수 있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우회적으로 이야기를 하다가 이 여자분이 말귀를 못 알아듣거나 아니면 딴짓을 하게 되면 연애가 땅 끝나버리죠. 그래서 일단은 누군가를 만나고 안 만나고의 문제를 떠나서 이혼 후에는 일단은 경제적 자립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마음에 드시는 분, 성격적으로 아니면 느낌적으로 통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때 연애하시는 것입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요. 서두르지 말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결혼해서 상처도 받고 지치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처음 거의 대부분 이혼하실 때는 아우 남자 지긋지긋해요. 이제 남자 안 만날 거예요. 저한테도 많은 내담자분들 그런 얘기 하세요. 그런데 사람이 웃기죠. 이혼을 하고 나면 한 1년 정도만 지나도 외롭다, 힘들다, 그 다음에 불안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세요. 특히 뭐 아이를 갖고 데리고 있다라고 하면 아이에 대한 어떤 양육에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부담이 있으니까 누가 좋은 사람이 이게 나를 좀 서포팅 해주거나 짐을 좀 나눠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아이가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고요? 처녀 때 못 누렸던 사랑, 그리고 첫 번째 결혼에서 실패했던 그런 상처들을 더 보상 심리로 더 로맨틱하고 더 아름답고 막 이런 이상적인 사랑을 꿈꾸면서 상대를 찾아요. 그러니까 과잉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렇잖아요. 뭐든지 편안하지 않고 과잉되면 결론적으로 좋을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막 꼬입니다. 그래서 더 나쁜 남자를 만나기도 하고 아니면 내 값어치가 점점 떨어지기도 하죠. 그래서 서두르지 마세요. 자, 아까 얘기했습니다. 자기 반성, 실패를 인정해라. 두 번째, 경제적 자립을 해라. 그러고 난다면요, 서두르지 마세요. 지긋지긋하시지 않으셨어요? 누군가가 있는 게? 혼자 노세요. 친구들도 만나시고요. 언니, 동생들도 만나세요. 예. 그리고 원 가족들 있잖아요. 엄마, 아빠, 뭐 누나, 아니 언니, 오빠 있다면 챙기세요. 예. 그리고 혼자 혼 라이프를 즐기시면서 나를 찾는 겁니다. 나를 위로하고 나의 어떤 그 아픔들을 다 상처를 치유하고 난 후에 상대를 만나도 충분히 만날 수 있습니다. 네. 나만 괜찮다면 사랑에는 연령 제한이 없죠.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그 이혼 후에 바로 급하게 나 빨리 만나야 되는데 한 살이라도 더 어렸을 때 더 이쁠 때 만나야 되는데 뭐 이런 부담 갖지 마세요. 오히려 급할수록 천천히 돌아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셨죠? 자, 1, 2의 포인트. 세 번째는 절대 서두르지 마라. 네,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요, 내 아이, 만약에 실제 현재 양육을 하고 있든 아니면 전 남편한테 보냈든 내 아이는 내 몫입니다. 이 아이에 대한 훈육과 어떤 경제적인 문제나 아니면 여러 가지 내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들은 1차적으로 내 몫이에요. 상대한테 부담을 지워주면 지워질수록 사랑은 정말로 무거워지고 힘들어집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가장 좋은 건 이겁니다. 만약에 내가 아이를 데리고 있는 상태에서 재혼을 한다. 그러면 일단은 가정 내에서 아이의 훈육의 1차 책임자는 본인, 엄마가 되는 거고요. 아빠는 좋은 모습. 그러니까 조금 엄하고 훈육하고 이런 모습은 엄마가 좀 담당을 하고 아빠는 용돈을 주고 그 다음에 칭찬을 해주고 뭐 이런 모습으로 해야죠. 우리 아이가 나와 같이 상처를 받았으니까 내가 이 아이를 이뻐할 거야 라고 하면 이 아이는 분명히 올바른 방식으로 자라지도 않고요. 그리고 정말 훈육이 필요할 때는 제3자인 결국에는 뭐 이 새 아빠가 훈육을 하는 상태가 되죠. 이러면은요 이 가정이 유지가 안 됩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 연애를 하실 때부터 재혼을 준비하는 연애를 하실 때부터 내 아이에 대한 문제는 내가 감당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잡으셔야 돼요. 그러지 않고 자꾸 아이 문제를 그 데이트의 주제로 삼고 그 다음에 아빠야 뭐 이러면서 자꾸 들이밀고 이러면 어떤 남자도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내 아이는 내 몫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아셨죠? 네 번째 포인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다섯 번째. 새로 나타난 사람은요 당신의 과거가 어떤지 몰라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보상 심리를 이 새로 나타난 이 사람에게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자, 사람은 다 이기적입니다. 새로운 사람도 뭐 상처가 있든 뭐 돌싱이든 아니면 총각이든 어쨌든 간에 그런 사람이
어, 돌싱을 만났어요. 그러면 기대가 뭐가 있겠어요? 완숙함이나 여유로움, 그 다음에 상처를 받았으니까 사람에 대한 어떤 마음도 이해하겠지라고 하는데, 내가 받은 상처를 이 사람한테 자꾸 요구해요. 치료하라고. 그러면 이 사람도 그 얘기를 하죠. 나도 상처받았는데. 나도 기대치가 있었는데. 이러면은, 연애가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보상 심리를 버리시고요. 그냥, 대학교 한 1, 2학년, 20살, 21살 마인드로요. 그냥 아주 재미있는, 그리고 아주 가벼운 연애를 좀 해보세요. 예. 부담 갖고, 칙칙하고, 눅눅하고, 그 다음에 끈적거리는 그런 연애 말고요. 예. 당연히 이혼을 한 상처, 그 다음에 어떤 경제적인 불안감, 아이에 대한 양육, 뭐 이런 것들이 이 돌싱녀들, 그리고 다시 재혼을 준비하는 여성분들이 가지고 있는 심리 상태는 맞아요. 하지만 이것을 다 끌어안아줄 정말 예수님 같은, 부처님 같은 남자를 만날 수 있을까요? 만날 수 있었다면 그는 벌써 첫 번째 결혼에 만났겠죠. 그러니까 우리 현실을 좀 인정하자고요. 그러니까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 사람이 나를 볼 때, 참 사람이 좋구나. 상처가 있고 과거가 있지만 사람 자체는 참 매력적인 사람이네. 라는 걸 인정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근데 거기다 대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막 급한 마음, 경제적인 것, 그 다음에 과거에 대해서 남편 원망하고 내 아이도 갖다 들이밀고 막 빨리 결혼하자 그러고 이러면은 안 되죠. 그래서 보상 심리를 꼭꼭 버리시고 시작하시라. 그냥 내가 그래도 이 나이에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데 그래도 데이트하고 영화 한 편 보고 커피 한 잔 마시고 같이 손잡고 산책할 수 있는 그런 누군가가 있구나. 이건 참 감사할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연애 그 자체에 집중을 하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들이 있을 겁니다. 네. 자, 오늘은요, 젊고 건강하고 그리고 사랑스러운 그런 분들이 자꾸 이혼들을 하시고 돌싱녀로 다시 연애를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재혼을 위한 연애의 자세에 대해서 저 일리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네. 도움이 좀 되셨나요? 네. 그래요.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도록 준비해서 다시 뵙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리의 연애학 개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